안녕하십니까. 산내초등학교 교감 장순석입니다. 202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수립을 위한 온라인 소통의 날 만남을 시작하겠습니다. 참여해 주신 산내초등학교 교육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먼저 산내초등학교 윤종권 교장선생님께서 나눔 말씀을 해 주시겠습니다. 초등학교 교육공동체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우여곡절 끝에 시작한 2020학년도는 아쉬운 점도 있지만 우리 산내 교육공동체가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여 학년을 마무리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모두 여러분이 함께 해주신 덕분입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학교 84명의 교직원들은 학생들에게 온 마음을 다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 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안전하게 학교 생활을 하도록 방역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감염병 관련하여 민감성을 유지하면서도 학생들의 학교 생활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님 등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적극적인 등교 수업과 원격 수업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학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자 투입 가능한 예산을 가능한 한 빨리 집행하여 원격 수업을 준비하였고, 훌륭하신 우리 학교 선생님들은 다양한 원격 수업 방법에 대해 정보를 교류하고 함께 연구하여 이제는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능숙하게 이끌고 계십니다. 학교는 원격 수업이 등교 수업처럼 학생들이 배우고 익히며 함께하는 수업이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학교 소식지 등을 통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올해 우리 학교의 교육 환경이 많이 새로워졌습니다. 먼저 학생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후동의 화장실 대수성 공사를 마무리하였고, 대전광역시 교육감님의 특별 예산 지원으로 학생들이 안전한 실내 생활을 위해 계단, 미끄럼 방지판을 설치하였습니다. 학교 운영위원회의 적극적인 도움으로 동구청의 협조를 이끌어 학교 주변 도로에 과속 단속 카메라와 방지턱, 보안, 이전, 도색 등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하고 후문 쪽 통학로를 확보하였으며 학교 경계에 있던 위해한 나무를 정리하였습니다. 학교 운동장은 인조 잔디와 우레탄 틀에 자연 모래를 깐 놀이 장소로 꾸며 안전하고 학생 학습에 최적화된 환경을 마련하였습니다. 우리 학교는 올해 개교 100주년이 되었습니다. 개교 100주년을 축하하기 위해 우리 학교 총동창회에서는 학교에 역사관을 꾸미도록 지원해 주셨고 100주년 기념나무와 기념비를 설치하였습니다. 감염병 사태로 인해 100주년 기념행사는 내년에 열기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이 자유롭게 끼를 발산할 수 있는 우리들의 자유로운 활동 공간 꿈자람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 공간은 전교 어린이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이름을 짓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학교 공간에 대한 학생들의 적극적인 의견을 기대합니다. 이야기의 주제를 우리 학생들이 주역으로 살아갈 미래로 바꾸어 보겠습니다. 흔히들 앞으로 사회를 이야기할 때 4차 산업혁명 시대라고 합니다. 초연결, 초지능, 초융합에 의한 데이터 기반의 플랫폼이 중심인 디지털 생태계 사회에 들어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누구도 가보지 않았고 거부할 수도 없는 새로운 처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랬으니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하여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거나 배우도록 해서는 곤란합니다. 단순한 지식과 반복적인 기술은 인공지능과 로봇이 사람보다 월등하게 잘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학생들은 아직 존재하지 않는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가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학생들은 공감하고 협력하는 능력과 창의적인 능력을 길러야 합니다. 학생들이 자신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하고 그것을 위해 어떻게 할지 스스로 계획하고 노력하면서 다른 사람과 협력하고 창의적인 생각을 펼쳐나가야 합니다. 그러려면 다양한 체험과 독서를 통해 경험을 넓혀가야 하고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적극적으로 안내하고자 합니다. 무엇보다 학생들이 하고자 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부모님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재능 기부, 봉사를 통한 함께함이 중요합니다. 오늘 이 자리는 2021학년도를 계획하고 알차게 시작하려는 출발점입니다. 처음 하는 일이라 많이 어색하고 부족함이 보이지만 학교가 우리 학생들의 성장을 위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여 협력하는 공동체로서 큰 걸음을 내디뎠다고 생각합니다. 학생, 학부모, 교직원 여러분, 같이 갑시다. 고맙습니다. 네, 교장 선생님의 나눈 말씀은 올해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마스크를 쓰고 있었기 때문에 교장 선생님 얼굴을 아직 1학년인 경우는 한 번도 제대로 못 봤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 교장 선생님 말씀은 교장실에서 얼굴 마스크 벗고 혼자 교장 선생님 혼자서 이렇게 영상을 촬영해서 지금 제작을 했다는 것 말씀드리겠습니다. 2021학년도 교육과정을 학생과 학부모, 교원이 함께 만들어가기 위해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11월 20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10일간 2020학년도 학교교육과정 만족도 및 평가와 2021학년도 학교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내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또 좀 더 심도 있는 의견을 수렴하고자 학생들을 대상으로 정교 어린이의 시간에 그리고 학부모님들을 대상으로는 학부모님 임원들과 만남을 가졌습니다. 물론 교원들은 줌을 통한 전체 화상회의와 소그룹으로 부장님들과 수시로 만나 협의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연장선상에서 오늘 요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교육 공동체가 모두 참여하는 온라인 소통의 날을 계획하였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발표자를 소개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표하여 세 분이 나오셨습니다. 산내초 어린이를 대표하여 정교 어린이회장 이승아 학생이 인사드립니다. 학부모님들을 대표하여 정경애 학부모 회장님을 모셨습니다. 교직원을 대표하여 이숙희 교무부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산내 온라인 소통의 날 행사는 실시간으로 진행되므로 처음 시작할 때도 조금 문제가 있었는데요. 송출상 끊기거나 버퍼링이 생길 수 있으니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조금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순서로 2020학년도 학교교육과정 만족도 및 평가 결과를 교무부장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무부장 이숙희입니다. 2020년이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다사다난했던 20년 잘 지내셨나요?
2020년을 연상할 수 있는 제가 초성 퀴즈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내볼 테니 답을 아시면 채팅창에 한번 올려주세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무엇일까요? 채팅창에 한번 올려보세요. 답이 아직 안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바님이 코로나 아. 올렸어요. 이재석 부장님 올리셨고. 지연아 부장님이 맞추셨습니다. 첫 번째로 맞추셨습니다. 예, 두 번째 문제입니다. 무엇일까요? 많이 맞췄네. 아직 정답이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거의 매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왔네. 아, 맞추셨습니다. 신선자. 임진영 님이 맞추셨습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네, 2020 학년도는 코로나로 인해서 어느 해보다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해입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정상적인 학사 운영이 어려웠고 그로 인해서 비대면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면서 2020 학년도 교육 활동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2020 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만족도 및 평가 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학생, 학부모, 교원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 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학생 만족도 조사 결과 전체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하였습니다. 특히 우리 학교 선생님은 내가 학교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96%로 가장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우리 학교는 나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다에 대하여 만족도가 다소 낮은 편입니다. 학생들의 소질과 적성을 분석하여 진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탐색하고 나에게 맞는 진로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0 학년도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입니다. 전체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답하셨습니다. 이를 통해 학부모들이 학교 교육 과정 전반에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비교적 기초 학력 보장에 대한 만족도가 낮습니다. 기초 학력 향상을 위하여 기초 학력 미달 학생을 진단하고 학생 맞춤형 지원으로 교육 과정에서 요구하는 기본 학습 능력을 신장하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 학년도 학교 교육 과정에 대하여 교원 모두가 전체 문항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평가하였습니다. 2021학년도는 2020년도에 운영적인 사례들을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인하여 계획대로 운영되지 못했던 부분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예, 2020학년도 만족도 조사를 알아봤고요. 다음으로 202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관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첫째, 우리 학교가 추구해야 할 교육활동에 관한 키워드, 비전, 교육 목표에 대하여 논의해 보고요. 둘째, 우리 학교 교육 중점, 학교 특색, 학교 행사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셋째, 코로나19 상황으로 자리 잡은 원격 수업에 대하여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넷째, 2021학년도에 역점을 두고 있는 글쓰기 표현력 신장과 학생 동아리 활성화에 대하여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발표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시거나 질의사항이나 좋은 대안이 생각나시면 채팅창에 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채팅창으로 들어온 의견은 오늘 대담의 끝부분에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서로 이숙희 교무부장님께서 2021학년도 우리 학교가 추구해야 할 교육의 활동에 관한 키워드, 비전, 교육 목표에 대하여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2021학년도) 우리 학교가 추구해야 할 교육활동에 관한 키워드 설문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원 전체 구성원을 기준으로 순위대로 살펴보겠습니다. 순위대로 말씀드리면 바른 인성, 꿈 키우기, 행복, 체력 증진, 안전, 창의성, 독서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럼 이 중에서 모든 구성원이 선택한 교육활동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무엇일 것 같아요? 승아 학생은 무엇일 것 같아요? 저는 바른 인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요? 한번 보겠습니다. 바른 인성, 행복, 예, 안전이었습니다. 그럼 학생들이 1위로 선택한 키워드는 무엇일까요? 맞춰보시겠어요? 채팅방에 한번 올려보세요. 생각하지도 못한 그런 키워드라고 생각해요. 뭘까요? 보겠습니다.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1위는 놀이였습니다. 그리고 5위는 체험학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학부모가 교원과 같이 3위로 선택한 교육활동은 무엇이었을까요? 예, 바로 기초학력이었습니다. 이렇게 구성원마다 선택한 키워드가 약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구성원의 요구를 반영해서 학교 비전, 학교 교육 목표, 중점 교육 활동을 점검하고 202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교 비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비전은 무엇인가요? 승아 학생은 우리 학교 비전 알고 있나요? 자신감 있게 예. 꿈을 키워나가는. 거의 맞았어요. 보겠습니다. 자신감 있게 꿈을 키우는 행복한 산내 교육입니다. 우리 학교 비전에 대해서 학생, 학부모, 교원 모두 긍정적으로 답하였습니다. 다음, 우리 학교 목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목표는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학생상과 관련하여 3가지 목표로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실천하는 학생,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발달시키고 자신의 꿈을 키워나간다. 새롭게 생각하는 학생, 기초 능력을 길러 함께 배우며 새로운 생각을 펼친다. 아름답게 성장하는 학생, 다양함을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며 공동체 발전에 능동적으로 참여한다. 우리 학교 교육 목표도 학교 구성원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하였습니다. 예, 우리 학교에서 추구해야 될 키워드, 공통적인 키워드가 인성, 그리고 행복, 그리고 안전이네요. 우리 모두가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다음 순서로 우리 학교 교육 중점, 학교 특색, 학교 행사에 관한 내용입니다. 교무부장님이 문항별로 설문 결과에 대하여 안내해 드리고, 설문 결과와 관련하여 정교린이 회장, 학부모 회장님, 그다음에 교무부장님이 서로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학교 교육 중점은 우리 학교가 추구하는 학생상, 스스로 실천하는 학생, 새롭게 생각하는 학생, 아름답게 성장하는 학생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교육활동을 하였습니다. 각각의 교육활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래프의 파란색은 학부모이고요. 주황색은 교원을 나타냅니다. 학부모와 교원들의 만족도의 차이가 있는데요.
교원들은 구체적인 계획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를 감안해서 높은 점수를 주었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실천하는 학생을 위한 중점 교육은 기초 체력 향상 건강 교육, 체험과 실천 중심 인성 교육, 체험 중심 안전 교육, 테마가 있는 체험 학습, 꿈을 키우는 독서 진로 교육입니다. 전체 문항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하였습니다. 테마가 있는 체험 학습은 점수가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학부모 회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테마가 있는 거요? 네, 저 기초체력 향상과 건강을 위해서 아침 등교 시 운동장 달리기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특기적성을 살릴 수 있는 피구나 농구 같은 운동을 하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또 인성교육을 위해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역지사지 상황극 수업이나 또는 비속어를 사용하지 않는 날을 선정했으면 좋겠다는 의견과 이에 따라 비속어를 다른 말로 바꿔보기 활동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점수가 낮은 테마가 있는 체험학습은 올해 코로나19로 인해서 계획한 대로 운영되지 않아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2021학년도에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서 코로나에도 유연하게 실천할 수 있는 체험학습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새롭게 생각하는 학생을 위한 중점 교육은 기초 튼튼 학력 다지기, 질문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배움 중심 수업, 또래 공감 놀이 통합 교육,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 교육입니다. 전체 문항에 대하여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하였습니다. 기초 튼튼 학력 다지기와 창의성을 키우는 융합 교육은 점수가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발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회장님. 네. 기초 튼튼 학력 다지기에 대해서는 기초 학력이 매우 중요하므로 코로나로 인해서 수업을 진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줌 수업으로 진행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기초학력 증진을 위해서 대면 수업이 어려운 경우에 쌍방향 실시간 수업이 대안이 될 수 있겠네요. 저는 위 중점 교육 중에서 두 번째 질문과 협력으로 성장하는 배움 중심 수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는 학생들의 교실 수업 개선을 위해서 고민하고 연구하는 학습 공동체 모임이 있습니다. 21명의 교원이 자발적으로 구성했고요. 학생 배움 중심 질문 수업에 대한 연구와 적용을 통해서 전문성 신장을 꾀하고 있습니다. 2021학년도에도 학생들의 배움이 일어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적용하는 교원 문화를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름답게 성장하는 학생을 위한 중점 교육은 누구나 즐기는 문화예술 교육, 다문화 수용 능력 기르기, 통합과 자립의 특수 교육, 맞춤형 교육 복지, 참여하는 민주시민 교육이 있습니다. 전체 문항에 대해서 대체로 긍정적으로 답하였는데요. 누구나 즐기는 문화예술 교육은 점수가 다소 낮게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발표해 주십시오. 학부모 회장님. 네. 코로나로 인한 원격 수업으로 인해서 참여를 필요로 하는 활동이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참여할 수 있는 활동 기회가 더욱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예술 교육도 올해 코로나로 인해서 운영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만족도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이 또한 코로나19에도 유연하게 실천할 수 있는 문화예술 교육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중점 교육에 대해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학교 교육 중점 교육이 매우 체계적으로 수립되어 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계획대로 실행되지 못해서 좀 아쉬운 해였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학교 교육 중점들이 더욱 잘 실행되기 위해서 보다 실질적인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2020학년도 학교 특색교육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학교 특색교육은 다문화 교육과 인서 교육입니다.
이에 대해서 교원들은 대부분 학교 특색 교육 활동이 적절하게 설정되고 잘 운영되었다고 답하였고, 학부모는 특색 교육 활동이 적절하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활동이 이루어지지 못해 아쉽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2021학년도 특색 교육 활동으로 다수의 의견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특색 교육 활동으로 교원은 다양한 동아리 활동, 독서 활동을, 학부모는 기초 체력, 코딩 등 의견이 나왔습니다. 우리 학교 특색 교육에 대한 의견을 발표해 주세요. 전교 어린이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기억에 남는 활동이 있으면 말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인성교육과 다문화 교육에 대부분 긍정적으로 답하였습니다. 인성교육 중에서는 사과데이 날에 친구에게 사과 편지를 써서 사과나무에 걸었던 것이 인상 깊었고요. 그리고 다문화 교육 주간에는 세계 여러 나라의 친구들을 살펴보고 어떤 국적을 가진 사람이든 인간답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배운 것이 가장 인상 깊었습니다. 와, 그랬군요. 올해 코로나로 특색교육 활동을 추진하는 데 제약이 많아서 담당 선생님들께서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래도 인상 깊은 활동이 있었다고 하니 보람이 느껴지실 것 같습니다. 예, 학부모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인성교육과 다문화 교육이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추가 의견으로 다문화 체험 중에서 언어교육과 강당에서 실시하는 전통 의상, 전통 춤 등을 배우는 다문화 체험 행사를 최소한 1년에 2번 시행하자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이나 선생님 또는 학부모 재능 기부로 운영하는 코딩 교육을 활성화하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학교는 다문화와 인성교육 분야가 특색 활동인데요. 2015학년도에 한국어학급이 신설되었고요. 다문화 연구학교 협력학교를 4년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문화 이해교육 프로그램이라든지 한국어 의사소통 향상 프로그램이 알차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효교육 선도학교로 바른 인성 함양을 위한 프로그램도 창의적으로 계획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교원들은 다문화 교육과 인성 교육을 지속적으로 유지, 발전시키자는 의견을 많이 주셨습니다. 다음은 학교 행사에 관한 설문 내용입니다. 2021학년도 2학기에 운동회와 학습발표에 대해서 모두 운동회를 희망하셨습니다. 운동회 실시 방법에 대한 협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운동회를 실시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까요? 승아 학생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예전처럼 개인 달리기와 단체 게임을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학부모 회장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학부모님들도 운동회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많으셨고요. 운동회 방식은 예전처럼 하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구성원의 희망대로 운동회를 정하되 코로나 상황을 보고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이면 일단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제가 돼야 되기 때문에 운영하기 어려울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운동회를 대신할 만한 대체 프로그램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2021학년도 현장체험학습 횟수에 대해서 조사하였습니다. 학생, 학부모는 1, 2학기 한 번씩 연 2회를, 교원은 2학기만 실시 연 1회를 희망하였습니다. 학생은 분기별 한 번 연 4회도 25% 희망하는 것으로 보아 체험학습을 선호했습니다. 또 어떤 학생은 1년에 365일 가고 싶다는 학생도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전교 어린이회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 2학기에 한 번씩, 각각 한 번씩 1, 2학기에 한 번씩 연 2회를 실시하면 좋겠습니다. 학부모 회장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1년에 2번, 1학기 한 번씩 실시하는 것을 희망하셨고요. 그다음에 코로나로 인해서 체험학습을 가지 못할 경우엔 방학 때 강당이나 교실을 이용해서 반별로 체험학습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교원은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하여 2학기에 실시할 것을 선택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사실 올해에도 현장 체험학습을 2회 계획했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취소되는 일이 여러 번 반복이 돼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현장 체험학습을 연 2회 가면 좋겠지만 내년 2월까지 코로나 추이를 보고
1학기 현장체험 학습 계획을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장체험 학습을 가지 못한다면 학교로 찾아오는 체험학습 또는 현장체험 계획을 짜서 모든별로 발표하는 프로그램 등 대체 활동에 대한 의견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예, 요약해 보면 학교 교육 중점에 대해서는 우선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운동장이 지금 조성이 되어 있는데도 마음껏 뛰어놀지 못해서 좀 마음껏 운동장을 활용해서 좀 달려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또 언어 예절을 또 요즘 그 한참 서로 사이좋게 지내는 거의 필수 조건이잖아요. 언어 예절에 대해서도 언급이 되었고, 그다음에 이제 줌 수업으로 이렇게 진행하자는 얘기도 언급이 됐고, 그다음에 예, 문화예술 교육은 우리가 체험한 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코로나 때문에 가장 이제 아쉬운 다 말씀이셨고요. 학교 특색 교육으로는 우리가 다문화 교육과 그다음에 인성 교육 이렇게 언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교 행사로는 이제 운동회, 이제 마음껏 운동장에서 한번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운동회를 내년에는 꼭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요. 그리고 현장 체험학습도 올해 못한 체험학습 빨리 코로나가 해결되어서 많이 체험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코로나19 상황으로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만나서 수업을 하기 위해서 필수가 되어버린 원격 수업 방향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어 보겠습니다. 네, 자녀들이 원격 수업 시 부모님이 얼마나 도와주시나요? 설문에 대하여 매일 자녀가 온라인 수업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가 가장 많이 나왔습니다. 2020년도에 원격 수업을 하면서 가장 어려움으로 학생은 학습 습관 형성, 사회성 및 관계 형성 기회 부족을 들었고요. 학부모는 학습 수준 및 평가에 대한 불안, 학습 습관 형성을 선택했습니다. 교원은 학생 학습 및 생활지도, 원격 수업의 준비에 어려움 순으로 선택했습니다. 전교 어린이회 회장은 원격 수업을 하면서 어떤 점이 가장 어려웠나요? 인터넷 환경 때문에 질문의 문답이 가장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문답이 잘 되지 않는 것을 말씀하시나요? 물어봤을 때 인터넷 환경 때문에 목소리가 끊기기도 했어요. 목소리가 끊기는 경우가 많았군요. 학부모 회장님은 가정에서 등교 수업을 하지 못하고 원격 수업이 되면서 어떤 어려움이 가장 크셨나요? 네. 처음에는 원격 수업이라는 용어도 생소했고요. 그다음에 아이가 수업에 집중해서 잘 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됐어요. 근데 다행히 여러 번 해보다 보니까 처음보다는 많이 익숙해져서 수업하는데 무리 없이 그냥 잘하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다만 어려운 점은 아이가 항상 집에 있으니까 매일매일이 방학인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식사도 챙겨줘야 되고 또 수업에 방해가 될까봐 소음 같은 거 날까봐 행동도 조심해서 해야 되고 항상 그런 게 엄마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거 그런 게 좀 어려운데요. 하지만 지금 코로나 시대라서 어쩔 수 없는 최선의 방법이 줌 수업이니까 이런 어려움쯤은 당연히 우리가 감내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충이 많으셨습니까? 처음 가보는 길이 낯설고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교원도 원격 수업을 시작할 때 무척 생소하고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고비마다 지혜롭게 대처해 가고 있는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는 원격 수업의 그런 발전적인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격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점으로 교원 학부모는 과제 질문에 대한 쌍방향 피드백을, 학생은 소통 교감 등 사회성 함양을 선택했습니다. 원격 수업 유형을 희망을 알아보았는데요. 교원, 학생은 쌍방향 원격 수업과 이학습터 콘텐츠 활용 수업을 비슷한 비율로 선택을 하셨고요. 학부모는 쌍방향 원격 수업을 높은 비율로 선택하셨습니다. 기타 의견으로는 교원, 학생, 학부모 모두 세 가지 유형을
적절히 혼합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견을 발표해 주세요. 전교 어린이회장 한번 발표해 보세요. 실시간 쌍방향 원격 수업을 선호하였습니다. 선생님과 친구들을 볼 수 있다는 점, 수업 환경 조성에 도움이 된다는 점, 그리고 집중해서 수업을 들을 수 있다는 점이 좋았기 때문입니다. 네. 네. 회장님은 어떠신가요? 네. 대다수의 학부모님들이 이학습도의 수업보다는 줌으로 수업을 실시하는 것을 선호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학습도는 아이가 수업에 집중하는 환경을 조성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고요. 가급적이면 줌으로 수업을 실시해 주시기 바란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 기타 의견으로는요. 단원평가를 실시해서 아이의 수업 태도, 과제, 학습 성취도와 같이 아이의 실상황을 학기별로 선생님께서 학부모님께 피드백 해주시기 부탁드린다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학생, 학부모 모두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선호하는군요. 우리 학교는 올해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였습니다. 스마트 기기가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보유하고 있는 스마트 패드 60대를 지원해 주었고요. 대여해 준 거지요. 그리고 모든 교실에 웹캠, 전자펜, 듀얼 모니터 등 온라인 기반 시설을 구축하여 모든 교실에서 쌍방향 수업이 실시 가능한 여건을 조성했습니다. 또한 교원들이 수업 역량을 신장하기 위해서 각종 연수를 지원해 주셨습니다. 대면 수업과 원격 수업을 적재적소에 블렌드하여 학생들이 학습 목표 도달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학생들에게 효과적인 원격 수업의 방안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네, 지금 원격 수업에 대하여 이제 의견들을 나눠봤는데요. 채팅창에도 지금 올라왔는데 생활이 코로나로 인하여 정말 많이 변하고 있다. 라는 말씀도 있었고, 그리고 매일 방학이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모님이 너무 집에서 가정에서 힘드시다. 이런 내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지금 학부모님들 의견 중에서도 이제 이 학습터보다는 줌 수업을 실시하는 걸 선호하셨는데, 여기서 조금 우리가 오해라면 오해, 아니면 진실 이런 걸 좀 살펴보고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원격 수업을 하는 이제 환경 조성에도 시간이 많이 걸렸고, 우리가 이런 우리나라가 그래도 다른 나라와 앞선다고 생각했는데도 이렇게 많이 이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지금 지금 이 상황에도 인터넷 상황이 불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게 한계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쌍방향 수업에서 쌍방향 수업을 선언하지만은 그 수업 내용에 따라, 수업 주제에 따라 쌍방향 수업이 어울릴 수도 있고 안 어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00% 원격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한다라고 그게 옳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는 진실이 아닌 거죠. 지금 학부모님들 대담에서도 좀 말씀이 나오셨는데, 우선 아이들이 학교에 등교를 해서 아침에 등교를 해서 하교할 때까지 이렇게 학교에서 공부도 하고 관리가 되었는데, 집에서 항상 방학처럼 있으니까 너무 자유로우니까 그 관리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쌍방향 수업에서 지금 이제 우리가 쌍방향 수업에서 추구하는 게 이제 목적이 뭐냐면, 아이들 학습도 중요하지만은 아이들 생활을 어떤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학생 생활을 관리하는 게 그것도 하나의 큰 목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이제 계획하실 때 그 수업 내용에 맞게 쌍방향 수업으로 할 수 있고, 글쓰기 같은 경우는 과제인데 그거 쌍방향 수업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과제 제시형으로 해야겠죠. 그러니까 글을 쓴 다음에 이제 다시 발표를 할 때는 쌍방향 수업이지만은 어쨌거나 과제 제시형으로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체험학습, 개별로 이제 혼자 이제 어떤 프로젝트 학습을 구상해서 발표할 수도 있고, 이런 과정에 담임 선생님들께서 수업을 구상함에 따라 거기에 설계에 따라 수업을 진행할 거니까 100% 쌍방향 수업을 한다는 보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모님들께서도 오해는 말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담임 선생님 판단에 따라 수업을 구성하지
완전히 쌍방향 수업을 추구하지만은 100% 쌍방향 수업으로 진행한다라고는 그렇게는 이제 생각하지 말아 주시고요. 그 수업에 맞게, 수업 내용에 맞게 구상해서 우리가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우리 산내 초등학교는 다른 학교보다도 벌써부터 이 쌍방향 수업을 준비해 왔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노력하는 선생님들이시기 때문에 믿어주시고, 혹시나 부족한 점이 있으면 서로 의사소통해서 같이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말이 길어졌는데요. 네 번째 순서로 우리 학교에서 2021학년도 역점을 두고 있는 학생들의 의사소통 능력 중에서도 표현력, 그 중에서도 글쓰기 표현력 신장 방안과 그다음에 학생들의 진로 교육으로 다양한 체험할 수 있는 학생 동아리 활성화, 동아리 활동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위한 교육 활동에 관한 설문인데요. 이 설문이 나온 출발점은 미래 사회에 대비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인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우리 미래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정보가 쏟아져 나오겠지요. 수많은 정보 속에서 나에게 필요한 정보를 찾고 그 정보를 토대로 나의 글을 표현하는 능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을 글로 표현하는 능력을 신장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어떤 교육 활동을 하면 좋을까에 대해서 교원, 학부모 모두 독서 및 독후 활동, 글쓰기 교육을 꼽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의견을 나누겠습니다. 전교 어린이 회장은 글을 잘 쓰나요? 잘 쓴다고 생각하나요? 그래도 학교에서 배운 대로 하면은 네. 그래도 어느 정도는 쓸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요. 어떻게 하면 글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글쓰기 교육을 꾸준히 하면 글쓰기 실력이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최소한 학기 초에 한 번쯤은 독서록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잘 모르는 저학년 학생들이 있습니다. 또 같은 책을 읽고서 토론하는 수업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아이의 학습 상황에 따라서 수준에 맞는 글 쓰는 방법 또는 그림으로 표현하는 방법을 알려주시길 바란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학기별로 반별 문집을 만들자는 그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네, 의견 감사합니다. 학생들의 글 표현력을 신장하기 위해서는 정말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학생의 발달 단계하고 그리고 교육 과정을 분석해서 학년별로 글쓰기 영역을 정한 다음에 지도하고 그리고 피드백을 꾸준히 담임 선생님이 해준다면 글쓰기 표현력이 서서히 신장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학생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설문한 결과입니다. 학부모 87%가 찬성하셨고요. 다양한 동아리 활동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셨습니다. 두 번째는 학생 동아리 활동 희망 부서 조사 결과 학생은 운동 미술 관련을, 학부모는 운동 음악 관련을 희망하셨고 교원은 미술, 음악, 체육, 기본 소양 두루 희망하셨습니다. 동아리 활동 집단 구성 방법으로 학생, 학부모는 같은 학년 학생들끼리, 교원은 같은 반 학생들끼리를 희망했습니다. 동아리 활동과 관련해서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교 어린이 회장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학생들이 동아리 활동에 모두 참여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련 동아리로 꿈에도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악하고 운동 관련 동아리를 희망하는 학생들이 가장 많았는데요. 운동은 체력 단련을 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살을 뺄 수 있다는 점에서 희망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과 후 활동으로 골프를 추가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승아 학생은 이 졸업해서 아쉽겠네요. 네, 학부모님은 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추천되는 동아리 활동으로는 농구, 코딩, 방송 댄스, 독서 토론 등이 있었고요. 동아리 이름을 딱딱하지 않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이름으로 하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교원들은 동아리 활동을 같은 반 학생들끼리 하자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학생들이 각자 자신이 원하는 동아리를 선택할 경우 인원이 초과되는 동아리가 있을 때 내가 원치 않은 동아리를 가게 돼서 불만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학급의 수요를 파악해서 부서를 정해서 운영하면 그런 일이 없지 않겠냐 이런 의견을 내주셨고요. 만약 학년 단위로 했을 때는 동아리를 조직할 때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추첨 등 그런 공정한 방식으로 학생들을 조정해야 된다고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학생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교에서 준비할 점으로 교원들은 동아리 지도 능력 및 시간, 장소 확보, 예산 확보, 다양한 동아리 구성을 들었습니다. 다양한 동아리 조직을 하기 위해서 학부모 재능 기부를 받는다면 학생들을 위해서 재능 기부를 희망하시나요?로 재능 기부를 조사했는데요. 학부모 중에서 15가지 종류의 재능 기부를 희망하셨습니다. 이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세요. 학부모 회장님. 네. 학부모의 협조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여건이 맞는다면 재능 있는 학부모님들이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기꺼이 봉사를 해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학부모 재능 기부 시 재능 기부를 실시하는 기관과 시간을 명확히 표기해서 알려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재능 기부를 통해서 학생 동아리를 다양하게 조직하는 것은 참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능을 가진 학부모님께서 많이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글쓰기 표현력을 좀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표현력 이전에 이해력이 필요하죠. 이해력은 어떤 듣고 이해하기, 그 다음에 읽고 이해하기, 그 다음에 표현력에는 말하기로 표현하기, 그 다음에 쓰기로 표현하기인데, 우리가 좀 학교에서 역점을 둔 게 이제 쓰기로 표현하기입니다. 여기에서 최대한 이제 내년부터 좀 이렇게 토대를 잡아가는 방향으로 좀 설계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학생 동아리 활동 쪽에서는 이제 우리가 학교 교사들이 최대한 동원이 되겠지만 재능을 가지신 학부모님들도 많이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순서로 지금까지 이제 202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한 의견을 나누어 보았습니다. 오늘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표하여 참여한 세 분께 오늘 대담에 참여한 소감을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승아 학생부터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올해 이제 6학년이라서 산내초등학교를 떠나게 됩니다. 6년 동안 학교 친구들과 많은 추억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산내초등학교에 있을 수 있는 마지막 해였지만 코로나19로 인하여 학교를 많이 등교하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특히 수학여행을 가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2021학년도에는 우리 학교가 많은 활동들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학교 후배들이 즐겁고 행복하게 생활하면 좋겠습니다. 제가 학교 교육 과정을 수립하는데 제가 학부모 대표로 참석하게 되어서 많이 부담도 되고 또 과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을까 걱정이 많이 앞섰습니다. 나름 준비한다고 해서 말씀드렸는데 그게 잘 전달되었을지 모르겠고요. 학부모의 의견을 제안할 수 있는 기회가 된 것 같아서 뜻깊게 생각하고요. 앞으로도 나날이 발전하는 산내초등학교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학생, 학부모, 교원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이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된 것 같고요. 오늘 나눈 이야기를 토대로 해서 202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의 설계가 더욱 잘 이루어지리라고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초성 퀴즈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조금 어려운 문제를 준비했는데요. 한번 맞춰보세요. 초성 퀴즈 마지막 문제입니다.
무엇일까요? 채팅창에 답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이 2021년 너무 어려운가 본데요? 2021년 산내초 화이팅. 아닌가요? 예, 2021년 산내초 예, 화이팅이랍니다. 산내초등학교의 발전을 응원합니다. 예, 오늘 발표해 주신 이승아 전교우린회 회장, 정경혜 학부모 회장님, 이숙희 교무부장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채팅창에 올라온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렇게 좀 아직은 많이 올라오진 않았는데요. 체험학습 쪽에 많이 아쉬웠다는 그런 내용이 좀 있어서 우선 내년도 계획에는 체험학습, 코로나가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어떻게 최대한 마스크를 쓰고서라도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 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독서록도 그동안은 보통 이제 양적인 접근이었어요. 그래서 올해는 조금 질적으로 이제 독서 책 한 권을 읽고 약간 구체적으로 뭐 토의를 해본다거나 이렇게 질적인 접근도 한번 해볼 방향으로 지금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적인 접근하고 질적인 접근도 같이 어떤 모색을 해보는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이제 오늘 여러 가지 나왔는데요. 지금 그동안 오늘 이제 2020학년도 학교 교육 과정을 이제 평가해 봤고, 그 다음에 보다 나은 2021학년도 교육 과정을 이제 수립하기 위해서 의견을 나누어 봤습니다. 오늘 발표하시고 참여해 주신 교육가족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나눈 의견을 반영하여 2021학년도 교육과정을 계획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하지 못한 분들을 위하여 지금 유튜브 녹화 자료를 오늘 이 장면을 녹화해서 유튜브 우리 학교 채널에 게시할 예정입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의견을 댓글로 달아줄 수 있죠. 올려주신 의견은 정리해서 21학년도 학교 교육과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속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조금 이제 지금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좀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위기 상황에 건강 조심히 하시기 바라면서요. 현재로서 제일 믿을 수 있는 거는 지금 이 마스크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같이 참여하신 분들도 막 다 마스크를 쓰는데 우리가 얼마 전에 우리 학교에서도 그런 상황이 있어도 마스크를 모든 학생들이 잘 썼기 때문에 잘 넘어갔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고 생활화하시기 바라면서요. 그리고 코로나19 유사 증상이 있는 경우나 그 다음에 가족 중에 누가 격리자가 있을 경우는 꼭 바로 학교 담임선생님께 연락을 하셔서 좀 대처할 수 있게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좀 민감한 건데요. 혹시나 개인정보, 누가 코로나가 걸렸다, 아니면 어디에서 코로나가 걸렸다, 뭐 어느 단체에서 걸렸다, 이런 게 굉장히 민감한 정보거든요. 우리가 약간 대승적인 그런 생각으로 개인도 보호하고, 이게 코로나라는 게 자기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걸린 사람도 참 안타깝고 주변 사람들도 모든 게 마비되기 때문에 그 상황이 안타깝고, 그래서 서로 조심은 하되 걸린 사람이든 안 걸린 사람들이든 서로 존중해서 어떤 이 어려운 난국을 잘 해결할 수 있도록 약간 대승적인 그런 생각을 모두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산내 온라인 소통의 날 행사에 참여해 주신 산내 교육가족 여러분 감사합니다.